초등학교 5학년 미술교과서 무대 위 이야기 단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다룬 뮤지컬인 명성황후 그리고 영웅의 한 장면을 보면서 공연 예술에서 무대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무대 디자이너 박동우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무대 디자인을 할 때 자료조사와 아이디어 스케치를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속 한 장면을 골라서 무대 모형을 함께 만들어 봐요.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본 적이 있나요? 그 공연을 보면서 무대가 멋지다고 생각한 적도 있나요? 선생님은 오른쪽 사진에 있는 마당을 나온 안팎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무대 가득 철골 구조물을 가득 채워서 닭장을 표현한 걸 보면서 정말 양계장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노이즈 오프라는 연극에서는 무대 위에 또 다른 무대가 꾸며졌는데 무대 뒤편과 무대 앞면을 번갈아 보여주려고 높게 세운 벽을 통째로 뒤집었답니다. 무대 디자이너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극예술에서 극본이나 배우, 관객만큼이나 무대가 맡고 있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무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연 예술이 펼쳐지는 장소를 말해요. 우리가 풀밭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그곳을 무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은 원형 무대라든지 관객석을 향해서 양쪽 벽과 뒷벽을 세운 무대와 같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을 무대라고 불러요. 무대 디자인은 이런 무대에 공연의 내용에 알맞는 형태와 구도와 색상과 질감으로 공간감을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박동우 작가가 무대 디자이너가 하는 일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들어보세요. 무대미술가라는 직업은 사실상 화가이자 시인이자 건축가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직업을 합친 것 같은 직업인 거죠. 우선 시인이라는 것은 이제 함축적인 표현인데 시인으로서 이 공연 텍스트를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화가로서 그 해석과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건축가로서 이 3차원적인 무대를 무대 위에 올림으로써 완성되는 그런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의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무대 디자이너는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라는 작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요? 시를 쓰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무대를 디자인한다는 뜻이었어요. 공연의 내용을 살필 때에는 먼저 시간적 배경을 봐야 해요. 무대는 상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내라고 해도 저녁 노을이 지는 장면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시대를 골라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려낼 수도 있어요. 박동우 작가가 명성왕후라는 뮤지컬의 무대에서 조선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나타내려고 어떤 무대를 디자인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봐요. 지름 12m의 거대한 무대가 돌아갑니다. 시선을 압도하는 이 무대에 박동우 씨는 조선 말기 격동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엇갈리게 돌아가는 이 회전 무대가 당시 조선이 속한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점점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회전 무대 위에서 36개에 달하는 장면 전환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세계 공연 시장의 중심지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이던 날, 세계는 이 무대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공간적 배경이에요. 산, 바다, 궁전, 기차역, 우주에 이르기까지 무대 위에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의 종류는 거의
기차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하얼빈 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함께 볼까요? 디자인 작업만 무려 2년이 걸린 작품. 그가 가장 고심했던 건 하얼빈역에서의 거사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기차가 등장하는 것만큼의 강렬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는 극적인 무대를 위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달리는 기차 영상을 무대에 쏜 뒤 영상이 끝날 때쯤 실물 크기의 기차 세트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실제 무대 위엔 기차 세트뿐이었지만 그 위에 영상을 입힘으로써 마치 실제 달리던 기차가 무대에 멈춘 듯한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대 디자이너들은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단계를 거쳐요. 극본을 열심히 읽어서 전체적인 내용과 세부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요.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자료나 과학 지식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다음 실제 무대와 비율이 같도록 축소한 무대 모형을 만들어요. 기차가 오가는 하얼빈역을 디자인할 당시에 자료 조사를 했던 장면,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인 전쟁터를 훔친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작가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무대 모형을 만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전체 공연으로 보면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장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수많은 책을 섭렵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에 그 만주를 달렸던 그 열차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시절에 다니던 기차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기차의 치수가 밀리미터 단위로 전부 다 나와 있고, 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철도 관련 서적을 구입해와 역사 속에 고증된 기차를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산고 끝에 완성된 하나의 무대. 그의 무대는 장치이기 이전에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면,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어땠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가 사물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찾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고, 그리고 또 자료를 찾다가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박동우 씨가 새로운 무대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대본 속 가상세계를 눈에 보이는 무대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꼭 들어맞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맡게 된 연극작품은 하나의 무대로 작품 전체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번엔 어떤 무대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연극이고 전쟁터를 훔친 여인들이란 작품이고 국립극단 작품인데요. 이 전쟁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무대 위에 관 200개 정도를 올려서 관이라는 한 가지 오브제로 통일시켜서 전체적인 뭐랄까,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 장의 무대 도안이 탄생하기까지 그는 수백 장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작품 속 장면들을 수없이 그려보고 여러 장면을 하나로 녹일 수 있는 결정적 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을 메모하듯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수없이 그림을 쏟아냅니다.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 박동우 씨. 이번엔 모형을 만들 차례입니다. 모형의 크기는 실제 무대의 40분의 1 정도. 이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무대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작은 소품도 정확한 치수를 요합니다. 실제 무대를 만드는 것만큼 치밀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눈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모든 사물들을 재보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테이블을 재보고 테이블의 높이, 폭, 너비 이런 것들을 재보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주변 사물들을 다 재보기 시작했어요. 작품도 분석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기에 조형 작업까지. 무대 미술의 영역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소품의 치수 하나, 널빤지의 간격 하나도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박동우 작가의 무대 디자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교과서에는 무대 디자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무대 미술 장르가 소개되어 있어요. 소품, 의상, 분장, 조명, 음향도 하나의 무대를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랍니다. 빈칸에 이 내용들을 적어보세요. 다음으로는 무대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이야기책 또는 대본 한 편과 종이 한 장, 색연필과 사인펜, 그리고 빈 과자 상자, 색종이, 가위, 풀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무대가 필요한 장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야기책이나 대본을 고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국어 교과서에서 실린 글 중에서 주인공의 말이나 행동으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을 선택해도 돼요. 다음으로 종이 위에 아이들 스케치를요. 선생님이 준비한 무대 활동지를 사용해도 좋아요. 다음 빈 과자 상자를 펼쳐서 전개도를 만드세요. 그런 뒤에 앞면과 뒷면만 그려내면 사진과 같은 무대 모양이 나오게 돼요. 선의를 오려 붙여서 배경을 표현한 뒤에 등장인물을 그려서 알맞은 위치에 세우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무대 디자인은 공연에 어울리는 공간을 마음껏 상상하고 내 손으로 만들어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랍니다. 오늘 나의 활동을 돌아봅시다. 무대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야기 한 편을 골라서 무대로 꾸며보았나요? 최선을 다했다면 교과서 각 페이지 아래칸에 있는 스스로 돌아보기 별점을 색칠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